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성화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오늘 한국 갤럽 갤럽 여론조사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친화적인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 38, 민주 40, 예,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예, 이재명 31, 김문수 11. 지난주에 예,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는 36대 39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민주당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 여기 보시면 이제 48대 24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12월 3주 차예요.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한 3주가량 얘네들이 작업을 엄청나게 친 것 같아요. 박재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윤숙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답니다. 네, 이거를 오늘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예, 아마 아주 귀에 피가 나시는 시작 때부터 방송을 듣고 있으신 분들은 귀에 피가 나실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해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너무 하시니까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찰이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윤석열 데려가지 마라. 윤석열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에서 마무리해라. 이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찰은 숟가락 빨리 챙겨가라. 손 떼라. 이런 결정이 나온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마무리를 해라. 검찰은 기소나 해라. 이런 이제 사법부 결정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한테 손대지 말라라는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이 곧 석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원에서 구속 연장을 불허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버리면 됩니다. 혹은 또 공수처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하면 돼요 내일.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명절 앞두고 여러분 긴장 좀 하라고 법원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후속 보도 나오면은 대충 뭐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레도님 털보용도 대놓고 한동훈에 향한 애정을 표현하라. 반드시 대놓고 원래 좋아하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그래서 알바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뭐 여론조사 응답률에 그죠? 을 뭐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기관과 뭐 짜고 이런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알바를 한 수천 명을 뭐 수만 명씩 풀어가지고 응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재명 대표 지지율 이재명 31,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3, 조국 대표는 이거 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김동연 1% 이렇게 나왔어요. 뭐 나머지를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율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응답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는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조차도 보수 유권자가 과표집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유권자 구도는 51대 49 이런 구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 진보 30, 중도 30, 보수 30 이게 정확한 구도예요. 그래서 제대로 여론조사 표본 수집이 이루어졌다라면은 비슷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보의 숫자, 보수의 숫자, 중도의 숫자가 잡혀야 돼요. 그런데 뭐 150명 이상 막 차이가 나고 샘플이 1000개인데 1000개에서 150개 차이면은 이건 뭐 데이터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앞서는 이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에서조차 자, 보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수가 362, 진보가 266이에요. 여전히 100명 가까이 차이가 나. 100명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게다가 진보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79%. 그 다음에 보수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7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가 더 많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탄핵 찬성 반대. 역시 자, 국민의힘이 찬성이 이건 찬성 반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찬성 반대 의견이 362명이에요. 찬성을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유권자의 숫자가 362명이고 찬성은 무려 580명이에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갤럽 여론조사, 민주당이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 과표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지지율 격차는 저는 요때 상황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죠? 48대 24 혹은 40대 24. 요 구간. 이거 48, 24는 너무 크다라면은 지금 진보 표본과 보수 표본이 동일하다라고 해서 보정을 해버리면, 동일한 비율로 보정을 해버리면은 40대 24 정도가 지금 정상적인 지지율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전히 이제 보수 가표집이 되고 있는 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바뀌죠 지금. 요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 초까지 나온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혹은 아주 뭐 근소한 차이가 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았는데 후반으로 가니까 갑자기 바뀌죠. 그것도 보수 친화적인 갤럽 여론조사, 또 MBS도 마찬가지예요. MBS에서도 자,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38, 김문수 14, 홍준표 7. 거의 비슷하죠? 갤럽 여론조사 결과하고. MBS도?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돈이 끊긴 게 아닌가. 이게 뭐 차분히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다시 민주당이 따라잡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면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주 후반으로 가니까 설 연휴가 가까워지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히기 시작한다? 알바비 끊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또 설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문 비명 세력들이 갑자기 지금 이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당을 흔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도 조기 대선 채비 야 잠룡 김부겸 김경수 대권 행보. 김부겸 국정안정 민생회복에 역할을 하겠다. 이게 아무 직위도 없는 사람이 김부겸 씨하고 저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더 낫지 김부겸 씨보다는. 김부겸 씨는 무슨 직위가 없잖아. 백수잖아요. 그렇지 않나? 아니 저는 유튜버야. 유튜버도 하지, 펜션도 운영하지, 펜션 사장이지, 촬영TV 사장이지. 저는 그래도 변변한 직업이라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요만큼이라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김부겸 씨는 백수잖아. 지금 뭐 하는 일 있습니까? 아니 백수가 무슨 국정안정을 하고 민생회복을 해? 아니 백수인데도 내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할 수 있다라면은
대통령은 할 필요가 없지. 그냥 계속 백수를 하면서 민생 안정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죠. 응? 김경수 전 지사도 백수잖아. 응? 최한욱이 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 지금 동접이 3,000명이 넘어. 내가 여기서 나불나불대면은 뭔가 영향이 가지, 전국에. 김경수 씨는 뭐 백수 아닙니까, 백수. 백수가 무슨 역할을 찾기는. 취직이에요, 취직. 예? 지금 김부겸 씨와 김경수 씨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볼 땐 취직. 놀면 뭐해? 나라 경제가 힘든데.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 양산에서 수박 농사 하는 거 어때요? 아니면 고구마를 같이 캐든지. 어? 자, 어쨌건 조금 이제 민주당이 뭔가 여론조사에서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 기일이 이제 잡혔죠. 결심 공판 기일이 2월 26일로 잡혔고, 그렇게 되면 3월 중에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선고 공판이 3월 중에는 열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피의 선거권이 박탈이 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흔들겠죠. 이러다가 뭐 대선 중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이 대선 중에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은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제 선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시동을 거는 거죠. 한동훈도 이제 진종호랑 다시 사진 찍고 저러는 게 설 전에는 뭐 그래도 움직여야 뭔가 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또 지금 신숭생숭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지켜본 상황은 요 몇 가지 더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이게 대단히 조직적인 흐름이라는 거야. 김경수가 뭐 개인 생각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자기도 뭐 대선 출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저는 김부겸 씨건 김경수 씨건 대선 출마하는 거 반대 안 합니다. 나오세요.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본인의 비전과 본인의 정치를 보여주란 말이야.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당당히 경쟁해요. 그걸 막을 필요는 없지, 우리가 경선한다는데. 근데 문제는 당을 흔들면서, 심지어는 당 외곽에서, 바깥에서 뭔가 모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이게 혼자서 그냥 김경수 개인, 김부겸 개인이 내가 대선 출마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경수, 김부겸, 정세균 등등 친문 세력들이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까는 겁니다. 대선 출마 못하게 해요, 누가? 자, 이게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고민정, 여론조사 특위 불필요, 국민을 가르치려 하는 불편함 만들어. 그래서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고민정이 이걸 맡아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이 아닌가. 굳이 우리가 이런 거 저렇다, 이런 거는 저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 말이야 이게. 오히려 가르치려 든다는 불편함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등등이 목소리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주자들이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됐으면요, 저는 고민정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론조사 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고민정 의원.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 명태균 게이트를 보고도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못 느껴요? 여론조사 브로커가 당대표를 만들고 대선 후보를 만들고 대통령을 만드는
이런 범죄 행위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명태균 풀어줘야 돼?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게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란까지 이어진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 막으려고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거잖아. 지금 이 한 정국의 출발점이 뭐냐? 방아쇠가 뭐였냐? 명태균의 여론조작 브로커짓이잖아. 이게 방아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최근 몇 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이게 무슨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범죄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범죄 행위를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 명태균이 풀어줘? 이거 김어준 때문에 이런 얘기 하나? 에? 고민정 의원. 김어준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손대면 누가 다칠까봐?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 고민정이야. 원체 이제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 예, 아무 고민 없이, 예, 생각나는 대로, 예,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내공과 깊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정이 헛소리 하는 거는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심하긴 하지만은 원래 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또 저러려니 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고민정이 여론조사가 불필요한 여론조사 검증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김동연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한다. 지가 왜 사과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지금 여론조사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 바로알기 위원회가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권 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한다.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이 경제의 시간에 책임을 지고 이곳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집중해서 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역시 이런 해결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왜 고민정하고 김동연이 똑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뭘 사과를 해야 되죠? 저는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고민정하고 김동연하고 뭐 텔레파시가 있어? 서로 막 교감이 와? 왜 똑같은 문제를 여론조사 검증위원회 문제를 고민정과 김동연이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똑같은 말이 나올까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아 이거는 작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뜬금없이 고민정과 김동연이 똑같은 말을 내뱉는다? 누군가 오더를 주고 그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오더? 김동연 지사, 고민정 의원, 오더 누가 준 거예요? 그냥 둘이 이심전심이야? 막 통해? 막 서로 막 와? 이렇게? 필이 와? 그리고 저는 김동연의 이 정신 상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경제의 시간이래요. 지금이 경제의 시간입니까? 지금이 내란의 시간이지 지금이 경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안 챙긴 게 뭐가 있습니까? 최상목이가 다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집권을 해야 민생이고 경제고 챙길 거 아닙니까?
대통령 거부권, 직무대행, 하물며 하찮은 직무대행까지 민생 법안들 족족이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아무 권한도 없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챙겨요? 방법이 없잖아. 지금 민생을 챙기려면, 경제를 챙기려면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을 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고 계속 거부권 남발하고 있는 최상목이도 탄핵하고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뭐냐고 지금. 매우 수박스러운 발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재밌는 행사가 있었어요. 자, 이게 어제 이제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박광온이 7번째 나라 랩이라는 연구소를 창립을 했어요. 정책연구소를. 7번째 나라 랩. 자, 이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7번째 나라가 무슨 뜻이죠? 7번째 나라 제7공화국 아닙니까? 제7공화국. 지금 우리는 제6공화국 87년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6공화국이 제7공화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6공화국이 제7공화국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응? 내각제가 아니지. 일단 개헌을 먼저 해야죠. 개헌을 하는데 개헌을 해야 7번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말을 빙빙 돌려서 했는데 제7공화국 연구소예요. 랩. 뭐 영어 쓰면 씨발 폼나? 안 그래도 지금 태극기 뭐 무슨 희한한 부대가 정금자 극우 보수 세력들이 성조기 들고 시위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란 사람이 7번째 나라 연구소 하면은 뭐 없어 보입니까? 랩은 무슨 랩이에요. 랩으로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진짜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싶네. 영어 쓰면 폼납니까? 그 한국형 뉴딜 연합은 뭐예요? 뉴딜은 어디서? 이런 사대주의자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민족적 자긍심이라고 눈꼽만치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미국 거 찔끔 유럽 거 찔끔 이것저것 베껴다가 누더기 만들어가지고 가짜는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말아먹고 민주당 말아먹는 거예요. 이게 보그 병신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 무슨 보그 잡지 같은 거 있잖아. 패션 잡지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영어들을 써요. 예? 거기서 영어도 제대로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뭐 패션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무시하는 발언 같지만은, 어디서 이거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그 보그 병신체라고 그러잖아.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영어도 영어 같지도 않은, 복만사님, 문통이 고구마 신고, 김부겸이 고구마 캐고 이낙엽이 고구마 먹고 못 막혀 뒤짐. 그림 딱이네.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언어가 쓰는 언어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7번째 나라 연구소는 한마디로 제7공화국 연구소라는 얘기고요. 제7공화국으로 가려면은 개헌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 연구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개헌이냐? 한국형 뉴딜 개헌이라는 거예요. 연합개헌.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날 일단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부터 보시죠. 탄핵 넘어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을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여전히 노무현팔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박광온. 자, 김한규 나오죠? 여러분. 제가 참 현근택 그 변호사를 제주도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면서 확 밀었을 때 요 김한규가 이런 사람이니까 한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광온하고 딱 붙었잖아, 김한규. 홍성국, 이철이, 이철이 이거 뭐 대표 수박 중에 하나죠. 김연명, 아직도 연명하고 있는 청와대 사회수석,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친문 정치인들. 정세균, 김진표, 김경수, 고영인, 양기대, 이탄희,
이 친구들 이탄이 또 여기 왜 또 처박혀 있나? 안 그래도 급배치도 못한 사람이 이거 죄다 모여 있어요 여기 또. 어? 자 그러면서 박방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 연합정부가 돼야 된다.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연합정치, 연합정부가 뭡니까? 공동정부 만들자는 거죠.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다가 또 잡탕정부 만들자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문재인이 이낙연하고 손 잡고 공동정부 만들어서 깔끔하게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뭡니까? 정치 세력 간의 합종연행으로 권력을 나눠먹는 연합정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내각제 아니에요, 이게 내각제. 이게 내각제 하자는 거잖아. 내각제라는 말을 했다가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라는 단어를 못 쓰고 연합정치, 연합정부라는 말을 썼고, 예? 당장 지금 내각제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개헌을 하기는 어렵지, 지글이. 자, 정권 교체를 한 다음에 그때 개헌을 하자는 얘기예요.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 정권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각제로 가자. 자, 그래서 한국형 뉴딜,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권력 나눠 먹자. 이재명 혼자 먹지 말고, 이재명과 친명이 혼자 먹지 말고 우리랑 나눠 먹자. 그냥 이 얘기를 대놓고 한 거예요. 자, 정세균 전 총리, 예. 2017년 개헌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 큰 실점이다. 예, 대놓고 하죠. 그때 민주당이 마땅히 개헌에 성공했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지금 우리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이 다시 전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개헌하자는 얘기를 바로 하죠. 왜 내각제 개헌이란 말을 못해요? 응? 저는 개헌은 대통령 중임제, 예, 결선투표제, 이거 외에 어떤 개헌도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지들끼리, 귀족들끼리, 정치 귀족들끼리 영구적으로 권력 나눠먹게 하는 게, 계파 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내각제 개헌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당권 뺏기고, 예, 당에서 밀려나니까 이제 내각제 개헌하자고요? 자, 김경수,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헌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 자, 독주하는 어느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요. 정치 전반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어느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를. 지금 누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독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독주하고 있는 건 민주당 당원들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조차도 민주당 당원들과 개탄들 눈치 보면서 정치하고 있어요. 다원주의라는 게, 김경수 지사가 다원주의 얘기를 했는데, 당내 여러 개파들이 혹은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게 다원주의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원주의 타령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다원주의가 내 밥그릇 챙겨달라는 무슨 이론적인 무기입니까? 민주주의라 하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인 거지. 이 개파 저 개파 이놈 저놈 얘기 대충 잡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죽도 밥도 아니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 같은 정치를 하는 게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고 다원주의지. 자, 이러면서 이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박광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광원이 아니고 김부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진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김경수 또 누굽니까? 하여튼 뭐 등등 등등과 유승민, 안철수까지 포괄하는 정치 연대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광훈이 얘기한 연합 정치의 모델이 이건 것 같아. 친문 플러스, 민주당은 지금 친문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친문 플러스 유승민, 안철수, 뭐 가능하면은 한동훈도 받으려고? 이준석, 한동훈까지 받아가지고 제3지대에다가 뭔가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딜을 치겠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각제를 전제로 공동정부 구성하고 후보 단일화하자. 딱 이 그림이에요. 김종필도 그랬지. 김종필도 DJP 연합하면서 내각제 합의했던 거잖아. 총리 김종필 주는 거, 공동정부. 그 다음에 내각제 개헌. 물론 뭐 둘 다 깨졌습니다. 그 친문들이 어차피 지금 당원들이 지들 밀어주지도 않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도 힘드니 무슨 새로운 플랫폼이 됐건 연합정치가 됐건 뭔가 그림을 바깥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선에서 대선 후보를 뭐 유승민을 하든지 김경수를 하든지 만들어 놓은 후에 지지율이 한 뭐 5% 10%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해서 니네 후보 단일화 안 하면은 대선 진다. 그러니까 내각제 받고 총리는 우리 달라. 이거잖아 지금. 총리는 친문 달라. 그 다음에 내각제 개헌하자.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그래서 제7공화국의 문을 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재인이 축사를 보냈어요. 문재인이. 예? 박광원 싱크탱크 창립 행사에 축사를 보냈다. 헛된 망상으로 국정 흔들고 국민 분열 개탄스럽다. 보면은 뭐 윤석열을 깐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한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 하루속히 위기를 지혜롭게 수습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다. 응? 그런데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치 현실은 정치 행태가 날로 극단화되고 있는 것이다. 날로 극단화. 이거 양비론 아닙니까? 누가 극단화되고 있어요? 윤석열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지. 정치 행태가 날로 극단화된다라는 건 아까 김경수가 얘기했듯이 어느 일인에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반대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일맥한 얘기잖아. 윤석열도 까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도 까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 스타일로 돌려까기 했지만 결국은 자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양비론이야. 이게 이낙연이 하는 소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아까 고민정과 김동연이 같이 움직이고 예? 박광원이 심포지엄을 여는데 친문들이 다 모이고 자, 이 중심에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를 다 누군가 지금 예?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 예? 이 많은 정치인들, 많은 세력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문재인뿐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문재인과 연관된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저 작당 모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여기다 축사를 보낼 입장이 돼요?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의 원로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교활하게 놀고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은 끊임없이 김경수, 김동연, 이낙연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박광원에게. 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당원들, 유권자들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정치에 관여를 합니까? 개입을 해요. 본인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지금 계속 개입을 하면서 비명 세력의 구심점, 친문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양산의 책방이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문 비명 세력들에게. 이게 문재인 책임이 없는 겁니까? 자, 머리 나쁜 임종석. 예, 자백을 또 했어요. 머리 나쁜 임종석이. 예, 문의 주문 언급하며 이재명 혼자 다 잘할 수는 없다. 예? 자, 임종석. 예,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하자. 예, 같이 나눠 먹자. 나도 좀 껴달라. 신명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자, 과반수가 못 넘으면 너 대통령 못 된다. 우리까지 껴줘야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연합정치하자. 내각제 받아라. 책임 총리 달라.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조건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여당 같은 야당이 돼야 된다. 민생지원과 경제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대담한 지금 이게 지금 행정수도 이전 이따위 소리하면 지금 민주당 아니 뭐 말 같은 훈수를 둬야죠. 외교 통상에 대한 민주당표 비전도 만들어. 뭘 만들어 지금. 탄핵이 안 돼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는 판에.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박살날지 모르고 윤석열이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불안한 전국에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심순봉님 나라 꼴이 이 꼴인데도 수박들 징글징글하네요. 채평님 사이다로 달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야 우리 민생 안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하자. 내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겠다.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비웃지 지금. 그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자 그러면서 문재인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을 때 후보로부터 딱 한 가지 주문을 받았다. 대선 캠페인 본부의 절반 이상을 친문이 아닌 새로운 인사로 구성해 달라는 것. 2012년 실패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었다. 민주당이 신뢰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만이냐? 것이야말로 탄핵이 완성이 될 것이다. 용광로 같은 민주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아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문재인의 방식대로 해라. 50% 절반 이상을 달라. 지난 대선 때 절반은 줬잖아.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니들이 어떻게 했어 그때 박광원이가. 다 말아먹었잖아. 그리고 또 달래? 대선 되니까? 안 줄 것 같으니까 협박질이야? 이재명 대표가 설 명절 마지막 날 문재인을 만난다고 합니다. 뭐 문재인을 안 만날 수는 없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무슨 얘기할까요? 이미 다 답이 나왔네. 포용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절반만 더 할라. 절반만 주세요. 제가 단언컨대요. 쟤네들한테 절반 주면 민주당 말아먹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패배를 또 반복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원들 믿고 국민들 믿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홀로 가도 승리한다라는 거, 국민만 믿고 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저 개파 정치에 쩌든 여의도 정치꾼들하고 단절하고 국민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재명 시대가 저는 활짝 열릴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 오늘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안팎으로 또 싸워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한번 싸우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세요.